뭐해?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네. 대학 나온 며느리였으지 않을 텐데.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시어머니 박순자 82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정숙 57세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30년을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쯧쯧.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고작 고졸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도 행운인 줄 알아야지.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전, 1995년, 27살의 정숙은 김태준 59세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출신, 대기업 과장, 좋은 집안. 하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작은 회사 격리 사원, 평범한 집안. 처음부터 시댁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왜 고졸이랑?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없고.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태준은 고집했습니다. 엄마, 정숙이가 좋아요. 착하고 성실해요.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결국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차별은 시작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대학도 못 나온 것이 며느리라니. 시어머니의 한숨.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시누이 김미숙 62세. 서울대 출신. 변호사. 작은 시누이 김미경 60세. 연세대 출신. 교수. 모두 고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숙을 무시했습니다. 언니, 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요. 아, 고졸이시구나. 비웃는 시선. 요즘 세상에 고졸? 공부를 못했나 봐요. 날카로운 말들. 정숙은 참았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정숙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부엌 청소 다시 해. 제가 아까 했는데요. 말대꾸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것이 감히. 죄송합니다. 정숙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방금 청소한 부엌. 하지만 다시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이니까. 오후 3시. 시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 시누이 미숙과 작은 시누이 미경. 둘 다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딸들 왔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숙과는 다른 반응. 언니도 있네요. 미경이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 좀 가져와요. 네. 정숙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들리는 대화. 언니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평생이겠지. 대학도 못 나온 것이 어디 가겠어. 그러게요. 웃음소리.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늦게 가져오네. 미숙이 불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자도 준비했어야죠. 지금 가져올게요. 정숙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마치 식모처럼. 아니, 식모보다 못한 대우. 저녁 6시. 남편 태준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힘들었어요?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응. 태준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정숙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뭐 해요? 불고기요. 또? 짜증스러운 목소리. 어제도 고기였잖아. 죄송해요, 다른 걸 할게요.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뭐 해?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네. 대학 나온 며느리였으면 이렇게 느리지 않을 텐데. 또 그 말. 정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그리고 정숙. 어머니, 이번에 승진했어요. 미숙이 자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요. 어머, 우리 딸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역시 서울대는 달라. 저도 교수 평가에서 1등 했어요. 미경도 자랑했습니다. 논문도 해외 저널에 실렸고요. 역시 우리 작은 딸도 똑똑해. 시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고졸이었으니까. 정숙이는 뭐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일하고 그것밖에 못하겠지.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으니 일자리도 없을 거고. 맞아. 미숙이 동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졸은 아무데도 못 가.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 하지만 태주는 외면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정숙의 목. 다른 사람들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정숙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는, 왜 대학을 못 갔을까? 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할까? 사실 정숙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서울대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댁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밤 10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과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과일이요. 나. 차가운 대답. 정숙은 과일을 놓고 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30년을 참았는데 더 참아야 할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57세 여자의 눈물. 30년간 참아온 눈물.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의 습관.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식, 남편 도시락,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됐어요. 정숙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식사를 하고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시어머니는 TV 시청, 정숙은 집안일. 오전 10시, 정숙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거실에 놓아주세요.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받는 사람 김태준. 정숙의 남편. 뭘 샀을까? 궁금했지만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 짐이니까. 오후 2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택배 왔어요. 아, 그거? 뭐예요? 나중에 이야기할게.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택배 어디 있어? 거실에 있어요. 남편은 택배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정숙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 좀 볼 일 있으니까 방에 들어오지 마. 네. 이상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남편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밤 9시. 남편이 샤워를 했습니다. 정숙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택배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명품 옷, 명품 구두, 명품 시계, 모두 새 것. 남편이 이런 걸 샀어? 평소에는 명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드. 사랑하는 태준 오빠에게 생일 선물이에요.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은지.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은지? 누구지? 그리고 오빠? 사랑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뭐해? 정숙은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은지가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가 왜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그냥 존경해서. 존경?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건 그냥 표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30년 만의 소리.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래? 왜 소리 질러?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럼 이게 뭐예요? 정숙이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존경해서 선물한 거라고. 거짓말. 믿기 싫으면 말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넌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뭘 안다고 나한테 따져. 정숙은 충격받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정숙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남편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은지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만날 수 있어요? 응, 7시에 보자.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좋아. 고마워 은지야. 오빠만 좋으면 돼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빠 부인이랑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할게.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젊고 예쁘고 똑똑하잖아. 그 고졸 아줌마랑은 비교도 안 돼.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고졸 아줌마.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 읽었습니다. 오빠,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축하해.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달라. 오빠도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잘 어울리죠? 그럼 학벌도 비슷하고. 둘 다 명문대 출신이니까.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숙과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려는 것. 이유는 단 하나. 학벌. 정숙은 고졸. 그 여자는 서울대 출신. 남편은 학벌을 선택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고졸 아줌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울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물과 함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을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그리고 반격하기로. 57세, 늦은 나이였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 대화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이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반격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시댁의 무시와 학대 증거, 모든 것을. 어느 일요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미숙 가족, 작은 시누이 미경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 정숙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음식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해. 정숙은 서둘러 음식을 내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탕. 20가지가 넘는 음식. 모두 혼자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이 불평했습니다. 불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죄송합니다. 역시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못하네요. 정숙은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언니, 물 좀 가져와요. 미숙의 딸 30세 변호사이 말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김치도요. 네. 물은 차갑게요. 네. 정숙은 식모처럼 심부름을 했습니다. 엄마. 미경의 아들 28세 의사이 말했습니다. 작은 이모는 왜 대학을 안 나왔어요? 글쎄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못했나 봐.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가다니. 정말 이상하네요. 조카들까지 정숙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형님, 정숙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 글쎄. 남편 태준의 대답. 언제쯤 이혼하실 거예요? 엄마가 계셔서. 아, 그렇구나.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혼하시려고요? 응. 잘 생각하셨어요. 고졸이랑 평생 사는 건. 그러게. 웃음소리. 정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계획을. 그리고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내보내는 것을. 새 여자는 어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은지? 괜찮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나왔고 똑똑하고 나이도 젊고 좋네요. 역시 학벌이 중요해요. 맞아.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정숙이는 고졸이라서 대화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몰라. 은지는 다르거든. 대화가 잘 통해. 정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20명분의 설거지.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 10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정숙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회사 야근이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만나러 간 것을. 정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학력 없이 할 수 있는 일. 고졸 성공 사례. 늦은 나이 자격증. 여러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학력 제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딸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57세.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도전하기로. 다음 날부터 정숙은 틈틈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시간 공부, 낮에 집안일 하다가, 틈나면 공부, 밤에 모두 자고 나면 2시간 공부, 힘들었습니다. 57세의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수가 이것 좀 해. 정수가 저것 좀 가져와. 정수가 청소 다시 해. 식모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공부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뭐 해?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57살에 무슨 공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요. 하하. 시어머니가 크게 웃었습니다. 고졸이 무슨 자격증?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해보려고요. 됐어. 시어머니가 손살에 쳤습니다. 넌 그냥 집안일이나 해. 그게 내 수준에 맞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야. 그리고 보여줄 거야.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계속 공부했습니다. 매일 3-4시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증거도 모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휴대폰 메시지 사진, 호텔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모든 것을 시댁의 학대 증거도 모았습니다. 녹음기를 샀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 시누이들의 조롱, 모두 녹음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것이 고졸 주제에 쓸모없는 것, 모든 말들을 정숙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증거별로, 체계적으로. 57세지만 컴퓨터는 다룰 수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배웠으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부동산 중개사 시험날, 정숙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험 보러 가요. 시험? 부동산 중개사요. 하!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붙을 것 같아? 해보려고요. 됐어, 시간 낭비야. 남편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떨렸습니다. 30년 만의 시험.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간 공부한 것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한 달 후.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조마조마하게.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더 큰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불륜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요. 정숙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57세 여자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부동산 중개사 시험 결과 발표일. 정숙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결과 발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 2글자가 떴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합격. 틀림없었습니다. 57세. 고졸인데 합격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30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중개사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 배우고 싶습니다. 나이가.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57세는 너무 늙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곳에서 받아주었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정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 저녁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힘들었습니다. 57세의 몸으로 집안일하고 일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이 일하는 것을. 요즘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일을 배웠습니다. 매물 확인하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 계약서 작성하는 법, 모든 것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에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재능,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고객들이 정숙을 좋아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친절하세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아주머니한테 집 구할래요. 첫 달, 정숙은 계약 이건을 성사시켰습니다. 수수료 300만 원. 57세에 처음 번 돈.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 내 능력으로. 사장님도 놀랐습니다. 정숙 씨 정말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가능해요. 1,000만 원. 정숙은 꿈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 달, 정숙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객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정숙 씨한테 가세요. 정말 친절하고 잘해줘요. 매물도 늘었습니다. 계약도 늘었습니다. 그달 수수료 800만 원. 세 번째 달, 정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 그달 수수료 1,200만 원. 정숙은 돈을 모았습니다. 비밀 계좌에 남편이 모르는 계좌. 3개월간 2,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정숙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것이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동산 중개사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친구? 고졸 친구겠지. 시누이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고졸들끼리 모여서 뭐해요? 수다 떨었어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쯧쯧 시간 낭비. 미경이 혀를 찼습니다. 차라리 집안일이나 더 하지.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다려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4개월째. 정숙의 실력은 더욱 늘었습니다. 고액 매물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10억 원대. 계약 성사. 수수료 3,000만 원.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큰 돈을.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네. 독립하는 게 어때요? 독립이요? 네, 본인 사무소 여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고객도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독립, 자기 사업, 꿈만 같았습니다. 57세, 고졸인데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니. 해보겠습니다. 정숙이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사장님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곳. 하지만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임대료 150만 원. 정숙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간판도 만들었습니다.
정숙부동산. 자기 이름을 건 사무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7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5개월째. 정숙부동산 오픈. 첫날. 고객 5명 방문. 모두 정숙을 따라온 사람들. 정숙 씨 사무실 오픈했다며요? 축하해요. 앞으로도 여기서 집 구할게요. 정숙은 감사했습니다. 첫 달 매출 5천만 원. 수수료 2천만 원. 혼자 번 돈. 정숙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반격할 시간. 6개월째. 정숙부동산은 안정되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 7천만 원. 수수료 3천만 원. 직원도 1명 고용했습니다. 젊은 여성. 대학 졸업생. 사장님 정말 존경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57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고맙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장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이 사업하는 것을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정수가 이것 좀 해. 정수가 저것 좀 가져와. 식모 취급. 하지만 정숙은 웃었습니다. 속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느 날. 정숙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시댁의 학대 증거, 그리고 자신의 경제력 증명. 통장 잔액 1억 5천만 원. 6개월간 모은 돈.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재산 분할도 청구하고요. 네. 그리고 위자료도. 최소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은 만족했습니다. 언제 진행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D-7. 정숙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사장님 어디 가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조만간 이야기해 줄게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지막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정수가 음식 준비해. 시어머니의 명령. 네, 어머님. 정숙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가지. 혼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정수가 물 좀. 정수가 김치 좀. 정수가 휴지 좀. 계속되는 호칭. 하지만 정숙은 웃었습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시중이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형님. 미숙이 말했습니다.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곧. 남편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만간. 잘 생각하셨어요. 미경이 동의했습니다. 고졸이랑 평생 사는 건.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들었습니다. 마지막 모욕.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다려라. 월요일을.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어디가? 중요한 곳이요. 어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 이정숙, 피고 김태준, 청구 취지 이혼, 이혼 사유 피고의 불륜, 증거 사진 100장, 메시지 500개, 녹음 50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50%, 완벽한 소장, 피고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오후 3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이혼 소송? 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아니요. 당장 취하해. 안 돼요. 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당신이 먼저 계획했잖아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랑 재혼하려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랑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불륜, 시댁의 학대, 모든 것을, 그리고 증거도 다 있어요. 증거? 네, 증거. 사진, 메시지, 녹음, 모든 것을. 남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집에 와. 싫어요. 뭐? 이제 안 갈 거예요. 정숙이 선언했습니다. 당신들 집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네 어머님. 당장 집에 와서 무릎 꿇어. 싫어요. 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30년간 무시하셨잖아요. 정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학 못 나왔다고, 고졸이라고, 식모처럼 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시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이혼 소송을? 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미쳤어요? 아니요. 당신 같은 고졸이 어디서 감히. 저는 고졸이지만 정숙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예요. 뭐? 제 사무실도 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벌어요. 시누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1억 5천만 원 있어요. 제 돈으로,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에요. 말도 안 돼. 믿기 싫으면 말아요. 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의 별.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야. 30년간 참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57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반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달 후, 재판 당일, 법정, 원고 이정숙과 변호사, 피고 김태준과 그의 변호사, 방청석에는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 시누이들, 모두 모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30년간 피고와 그 가족으로부터 학력을 이유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것이 시어머니의 목소리, 고졸 주제에 시누이의 목소리, 쓸모없는 것, 남편의 목소리,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의 학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진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남편과 은지, 손잡고 걷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백장, 메시지도 제시되었습니다. 사랑해요 오빠. 나도 은지야. 언제 그 고졸 아줌마랑 이혼할 거예요? 조만간. 500개의 메시지.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태주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학력으로 차별했습니다. 변호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계획하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50%를 청구합니다. 판사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시댁 쪽을 봤습니다. 방청석의 분들, 원고에 대한 학대 사실이 확인됩니다. 30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학대를 견디며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정숙의 통장 사본, 잔액 1억 5천만 원. 원고는 57세의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독학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6개월간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판사가 정숙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30년 만에 법정에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네, 판사님.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잘못은 아닙니다. 학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대학 못 나왔다고 식모처럼 대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고졸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정숙은 시댁 식구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7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법정이니까 저는 증명했습니다. 정숙이 마무리했습니다.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많아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판사도 감동한 듯 했습니다. 2주 후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어머님. 30년간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미안해. 됐어요.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시누이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됐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학력만 봤잖아요. 나를 고졸 아줌마라고 불렀잖아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정숙이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50%, 집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소유. 정숙이 승소했습니다. 완벽한 승리. 판결 후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확정, 위자료 5천만 원 받음, 재산 분할로 집의 50%, 매각하여 2억 원 받음, 총 2억 5천만 원, 그리고 사업으로 번 돈 1억 5천만 원, 합계 4억 원, 57세에 가진 돈.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 집을 구했습니다. 30평 아파트.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집이 생겼습니다.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더 큰 곳으로 이전. 직원도 3명으로 늘렸습니다. 정숙부동산.
간판이 더 커졌습니다.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고객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57세에 시작해서 성공한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대요. 학력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 정숙은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57세 고졸 여성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 학력 차별 이겨낸 이정숙 씨의 도전.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정숙은 인터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없어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숙은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학력 없이 성공하는 법. 50대 여성의 재도전.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30년간 무시당했어요. 고졸이라고. 하지만 이제 용기 냈어요. 정숙은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요. 57세에도 가능했어요. 한편, 전남편 태주는 몰락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김태준 차장 불륜. 부인을 30년간 학대. 회사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사표 내십시오. 태주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은지도 떠났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성공한 남자가 좋아요. 지금 오빠는 불륜 상대도 배신했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59세. 무직. 혼자. 그는 후회했습니다. 정숙을 잘못 대했어. 학력으로 차별했어. 그녀의 진가를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83세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정숙이를 너무 심하게 대했어. 착한 며느리였는데. 학력으로 차별했어. 하지만 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대단한 사람이었네. 우리가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하지만 정숙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정숙 58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업가. 사무실은 5개로 늘었습니다. 직원은 15명. 연매출 10억 원. 정숙은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어느 날, 정숙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57세에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30년간 무시당했습니다. 대학 못 나왔다고 식모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숙이 마무리했습니다. 학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57세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졸이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기립박수.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 감사합니다, 정숙 씨.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무시당했거든요. 대학 못 나왔다고. 하지만 이제 도전하려고요. 정숙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그날부터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교육, 멘토링, 창업 지원.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정숙의 사무실은 단순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2년 후, 정숙 59세는 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사무실 10개, 직원 50명, 연매출 30억 원. 하지만 정숙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학력 차별 없는 세상 재단. 학력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 무료 교육, 자격증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모든 것을 첫 해 100명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 80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50명이 창업했습니다. 성공률 50%.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정숙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시어머니 박순자 85세,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모습. 정숙아. 어머님. 정숙은 놀랐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30년간 너를 괴롭혔어. 대학 못 나왔다고 식모처럼 대했어. 정말 미안해.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 늦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학력과 상관없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바보였어. 학력만 보고 너의 진가를 몰랐어.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고통, 무시와 학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아프니까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알아.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래. 그래도 가끔 연락하세요.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안부는 묻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남편 태준도 찾아왔습니다. 60세. 초췌한 모습. 정숙아.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무시했어. 학력으로 차별했어. 고졸 아줌마라고 불렀어. 배신했어.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정숙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30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배신한 남자. 일어나세요. 정숙아.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알아.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사세요. 고마워.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너의 진가를 몰랐어. 그는 돌아갔습니다. 후회와 함께 6개월 후 정숙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57세에 시작한 나의 도전. 자신의 이야기. 30년간의 고통. 57세의 도전. 그리고 성공.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위.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도전하겠어요. 정숙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사인회도 열었습니다. TV에도 출연했습니다. 정숙 씨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어떤 힘이 있었나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믿는 것. 학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믿었어요. 방송 후 수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정숙은 모든 메시지에 답장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1년 후. 정숙 60세.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단에서 도운 사람들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직원들, 가족들, 정숙의 친정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정숙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 여러분, 정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의미를 주었어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숙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의 별. 30년 전 나는 무시당했어. 대학 못 나왔다고. 식모 취급받았어. 하지만 지금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덕분에 나는 강해졌어. 덕분에 나는 도전했어. 그리고 성공했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60세. 늦지 않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거야. 정숙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시작.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학력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아 포기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정숙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57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절망 속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빛을 발했습니다.